정당만 다른 게 아니라 이력, 정책, 지지층까지 판이하게 다른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70대 백인 남성이라는 점만 빼면 정치적으로 극과 극입니다. 한 명은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아웃사이더, 또 다른 한 명은 정치 구단의 인사이더였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대외 정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은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을 구축하며 외교전을 펼쳤던 미국.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미국이 최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요. 동맹국엔 가차없는 관세 폭탄을 투하합니다. 네. 관세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말이죠. 미국의 자원을 고갈시킨다며 오랜 동맹국들과 싸우고 국제합의기구도 탈퇴합니다. 물론 해외 원조보다는 자국 지원에 더 열을 올리고 있죠.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Therefore,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 Now, the first one is withdrawal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네, 반면 바이든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프의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 정책의 근간인 동맹을 재창조하고 또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None of them can be resolved by the United States alone or any nation acting alone. American security, prosperity, and our way of life require the strongest possible network of partners and alliances working alongside one another. Donald Trump's brand of American First has too often led to America alone. 네, 물론 딱 한 가지 두 사람에겐 외교적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바로 중국 대립인데요. 누가 되든 간에 중국은 맷집부터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후보의 대북 정책 역시 온도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부터 정반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심지어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With North Korea. That was what was going to happen.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며 친분을 쌓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핵폭이 설득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가만히 둘 리 없겠죠. 그렇다면 바이든은 김 위원장을 어떻게 부를까요?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hat Trump does. Look. 네, 독재자, dictator 혹은 폭군, tyrant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든이 김 위원장과 쉽게 만날 가능성은 없는 이유인데요. 정상회담으로 단판을 짓고 타결을 모색하는 트럼프의 top-down 방식과는 반대입니다. 바이든은 실무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타결을 다져나가는 bottom-up 방식을 지향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은 북한이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쪽은 친구, 다른 한쪽은 독재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도 극과 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우리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부분도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크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내리 압박했죠. So we're defending a wonderful nation, a nation that we have great relationships,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반면에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통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d go back and making sure we had the alliances we had before he became president. He has absolutely ostracized us from South Korea. He has given North Korea everything they wanted, creating the legitimacy by having a meeting with Kim Jong-un. 그럼 이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야 우리나라에 좀 보탬이 될까요? 네, 어느 한쪽을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재개 불씨를 당기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요. 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과 또 주한미군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듣고 보니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이유이지 않을까요? 네, 맞죠. 네, 오늘 탐구해본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 정책.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보다도 두 후보 간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환경 문제, 기후변화 정책인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